안녕하세요. GTG 수학 김종명입니다. 28 대입 개편 시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학부모님 설명회 시작합니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났어요. 이미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이들 뉴스 같은 거 보시고 설명회도 들으셨을 거로 예상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도 계시고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 계실까봐 요약해 드릴게요. 이번 개편 시안에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수능에서 변화가 있고요. 내신에서 변화가 있고요. 대학에서 변화가 있고 전형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수능은 응시 과목이 축소됐어요.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빠졌어요. 대신 사회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양이 줄었습니다. 수학은 고3 때 배우는 진로선택 과목 미적분이나 기하가 빠졌어요. 대신 고2 때까지 배우는 현행 수완수투 확률 통계, 바뀐 이름으로는 대수, 미적, 확률 통계. 요게 됐어요. 요게 문과 수학 범위입니다. 문이과 공통 범위로 됐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수능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칩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건 제2외국어 한문을 더 치느냐, 미적 2에 해당되는 과목하고 기하에 해당되는 과목을 심화수업이라고 해서 더 치느냐 마느냐만 있는데 문이과가 공통과정을 친다. 그래서 과목이 축소됐다.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어요. 하지만 상대평가는 유지가 됩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평가를 한다. 대학은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이거는 뉴스에서 별로 크게 안 다뤘는데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전형은 현재 입시 전형 구조를 그대로 가야 됩니다. 수시 60%, 정시 40% 이런 식으로 수시 정시라는 구조 또 수시에 뭐가 있거든요.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런 거 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현행 유지를 해요. 정리하면은 수능 내신에 조금 변화가 있고 다른 큰 변화는 없다. 큰 변화가 없다 해요. 누구는 이거 30 몇 년 만에 큰 변화가 하는데 아닙니다. 큰 변화는 아닙니다. 자,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뭐가 변했느냐?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사실상 변화 없습니다. 국어가 멋이게 하는데 사실은 국어는 그게 그거예요. 언어 매체나 학법과 작문이든 뭐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국어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수학은 변화가 있습니다. 문과는 수능 과목이 똑같습니다. 이과는 고3 수학이 없어졌다. 미적이라는 과목, 이과 미적이에요. 그냥 미적 아니고 초월함수 미적 이런 거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하고 과학은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없어지고 고2, 고3 때 배우던 게 아니고 없어지고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축소됐다. 기타, 심화수학은 절대평가 여지가 있다. 아직은 모른다. 그 다음에 내신이 어떻게 바뀌었냐. 내신이 상대평가는 그대로 한다. 다만 전에는 4%까지 1등급, 7%까지 2등급, 합쳐서 11%가 상위 2등급까지예요. 그런데 바뀐 거는 상위 10%까지 1등급이다. 거의 옛날 2등급이 바뀐 거에 1등급이 된다. 옛날에는 상위 23%까지가 3등급인데 지금은 상위 34%까지가 2등급이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3.8등급 정도 됩니다. 현행 3.8등급이 개편된 거로는 2등급이에요. 현행 2등급이 개편으로는 1등급이고요. 개편 3등급 이하는 볼 게 없습니다.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내신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내신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요. 대학에. 절대평가 할 때 원점수랑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같은 성취도 또 제공하고 상대평가로 상위 10%까지 1등급, 상위 24%까지 2등급 이런 상대평가 등급도 제공해요. A가 90점 이상이 몇 %인지 분포 비율도 하고 평균도 제공해요. 원점수 제공한다가 중요해요. 평균하고 이게 아마 점수 부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진로 융합 선택, 전문 교과까지도 등급제로 한대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 요 진로 융합과 전문 교과를 5등급으로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학생이 9명이 듣는 과목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여고에서 문이2 과목이 거의 개설이 안 되거든요. 문이2는 수능에서 0.2%가 선택합니다. 거의 선택을 안 하는데 이런 소인수 과목, 소수만 듣는 과목, 전교생이 몇 명 안 되는 고등학교의 소인수 과목은 9명이 들으면 100점 만점도 2등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소인수 과목이 되기가 쉬운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전문 교과는 상대 평가를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원점수를 제공하면 사실은 등급제가 될 수 없어요. 100점이냐, 95점이냐, 둘 다 1등급이라고 쳐요. 상위 10%라서.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100점 1등급하고 90점 1등급하고 똑같게 안 친단 말이에요. 원점수도 제공하면 안 되거든요. 등급제면. 그래요.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입시의 세 축이 수능, 내신, 대학입니다. 대학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뽑느냐예요. 현재보다 대학 자율성이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정시는 현재는 수능만 보고 있어요. 서울대가 수능 플러스 알파를 하고 고려대가 내년부터 수능 플러스 알파를 하고 연세대가 내후년부터 수능 플러스 알파를 하지만 2028 개편 시안에서는 수능 플러스 알파를 대학이 자율로 하게 돼요. 정시에서 과목별로 가중치를 둘 수 있어요. 현재는 수능 플러스 알파만 하고 알파의 비중은 안 높아요. 그런데 바뀐 개편 시안에서는 정시에서 수능하고 그 과목 중에서도 수학은 예를 1.5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과목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이것도 대학이 자율로 정하게 할 것 같아요. 또 수시에서요. 필수 과목으로 예를 들면은 뭐는 꼭 쳐라 할 수 있어요. 만약 심화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꼭 쳐라. 아니면은 수시에서 내신을 할 때 전자공학 관련은 물리2 꼭 들어가라. 정확하게 물리2 아닙니다. 다른 긴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의대 원래는 생물2 꼭 듣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그거는 대학이 자율로 할 것 같아요. 수시에서 교과 몇 프로, 학종 몇 프로도 이거 대학이 자율로 할 것 같아요. 대학이 면접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본다면 뭐로 볼 거냐, 몇 프로 반영할 거냐, 수능에 정시에도 면접 볼 거냐, 수시에서도 면접 어느 정도 볼 거냐는 다 대학이 자율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큼 할지는 아직 이번 시안에는 발표가 안 났습니다. 대학한테 자율권을 준다 했는데 그게 언제 확정되냐면 고2 때, 현 중2가 고2 때, 3년 뒤에 확정이에요. 물론 그 전에 될 수도 있는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대학교 임의를 할 수 있느냐? 뭐 준다고 하고 사실은 가이드가 가겠죠. 그래서 현재는 미정이다. 그런데 현재 대입보다는 비중이 자율성의 비중이 높아질 거로 보인다. 자, 그러면 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라고 했을까요? 원래는 2월 달에 교육부 안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교육부는 이렇게 할 거야. 다만 공청회 거쳐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주세요. 이럴 건데 자기 안도 없어요. 시안이라고 해서 9월달 거의 막차 타고 내놨거든요. 10월달이죠. 10월달 막차 타고 2월달에 나온다고 했다가 6월달에 나온다고 했다가 9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10월달에 진짜 막차로 나왔어요. 너무 늦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요. 현재 고교학점제하고 수능 내신 상대평가는 양립할 수가 사실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무거나 골라 드세요 해놓고 짜장면, 짬뽕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드세요인 거예요. 수능 내신 상대평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비중 높게 입시에서 비중 높게 가져간다고 했는데 누가 수능 내신이 안 나오는 과목을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요. 짜장면 짬뽕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드세요가 돼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평가를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교육부가 수능 내신 절대평가 한다고 했어요. 다만 내신은 고1 때만 상대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3년 내내 상대평가로 바뀐 거예요. 이주호 장관도 취임하고 인터뷰했는데 수능 자격 고사화 하겠다 했고요. 교육부 장관 되기 전에 자기는 수능, 내신 다 절대평가다. 이게 자기 소신이라고 했어요. 취임하고도 절대평가로 주장하던 분이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내신 수능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유리 분리가 생긴다고.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시끌시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얼마 전에 킬러 문제 하나 없애라. 그 한마디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조 장관 잘릴 뻔했잖아요. 브리핑 잘못했다고. 그래서 킬러 문제가 없애라. 그 한마디로도 시끄러운데 대입제도고 입시인데 고교학점제에서 수능 내신 절대평가로 간다? 아, 예, 네. 전체 저거,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권력, 정치 권력이 강할 때는 좀 반대가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하면서 설득도 하고 밀당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안도 아닌 시안을 내놨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심화 수학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일단 자세히 분석해야 되는데
고교학점제 안 한다고는 못해요. 고교학점제랑 완전 같이 있을 수 없는 상대평가를 하면서 고교학점제도 조금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간을 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내 안이 없어. 그냥 시험만 던졌고 교육위원회가 정하세요. 또 세부적인 건 대학이 알아서 정하세요. 이렇게 공을 책임을 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예측하냐면 눈치 보기를 계속 할 것이다. 대학교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수능 내신이 상대평가지만 거의 절대평가급으로도 대학이 하기 따라서는 입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행하고 똑같이 그냥 내신 수능 위주로도 할 수 있어요. 대학에 하기 따라서 매운맛, 순한맛 다 할 수 있고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지금 나온 시한대로 되면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막 따지시는데 거의 의미가 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대학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집니다. 일단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현 중위가 고위가 될 때까지 한 3년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봤다 사실은 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하게 되지 않습니다. 12월 달 교육위원회에서 확정이 나도 제 생각에는 대학이 얼만큼 해라는 교육위원회에서 완전 확정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눈치 보기, 미확정,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중2, 현 중1, 현 초6까지. 제 딸이 초6인데 제 딸까지.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자, 그러면 현재 시안을 여러 측면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전형별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아직은 저학년 분이 많으시니까 입시 용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현행 대입 전형을 조금만 요약해서 드릴게요. 자, 수시, 정시 두 가지 전형이 있는 건 아시죠?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학종이라고 하죠. 논술 전형이 있어요. 정시는 수능이에요. 조금만 더 자세히요. 교과 전형은 내신 가지고 합니다. 내신이 1.0이냐, 1.1이냐, 1.2냐 이렇게 평균돼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해요. 이 교과 전형 안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직윤이라고 하죠. 요런 추천한 사람만, 주로 전교 1, 2, 3등이죠. 여기 추천서 받은 애들만 경제하는 추천 전형이 있고요. 그거 없이 그냥 내신 가지고 갖다 붙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최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있는 건 추천 전형만 있어요. 그런데 극상위권, 스카이권 밑으로 가면은 교과 전형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현재까지는 내신만 가지고 주로 하는데요. 플러스 학종 조금 보고요. 수능 최저라는 걸 많이 봐요. 수능 최저가 왜 있냐면 지방의 전교 1등 3년 내내 압도적으로 1.0을 받아서 평균도 전과목 3년 평균도 1.0인 애들이 있어요. 얘 혼자 그냥 압도적인 전교 1등 했던 애거든요. 얘랑 휘문고나 자사, 외대부고에 전교 100등이 난 애들 붙으면 전교 100등이 이기거든요. 더 잘해요. 근데 걔는 내신 성적이 낮아요. 왜냐하면 다 잘하기 때문에 전교 1등도 2.0부터 시작하거든요. 3년 평균이, 전과목 평균이 2.0, 2.5 얼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안 돼, 이거. 또 지방에는 전교 1등도 영어 내신 절대평가인데 90점 못 넘어서 2등급인 애들도 많거든요. 수능 내신이 3등급인 애들도 많아. 수능이 3등급인 전교 1등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학력이 떨어지는 전교 1등 걸려내려고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꽤 높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만 보지 않고 두루두루 봅니다. 옛날에는 비교과 많이 봤어요. 무슨 대회, 무슨 동아리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조국 사태 터지면서 많이 줄고요.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써준 것만 가지고 합니다. 많이 줄었어요. 어쨌든 학생부에 기재된, 공식적으로 기재된 세부 특기사항과 이수했던 과목, 또 동아리, 필수 동아리 이런 정도만 보고 대학이 뽑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 비교과는 거의 반영이 안 돼요, 이제는. 자소서 이런 거 다 빠지고, 추천서 다 빠지고, 다 빠졌어요. 자, 논술은 워낙 비중이 적습니다. 조금만 뽑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데는 논술 전형도 없고, 연대도 없고, 뭐, 없어요. 그래서 논술은 고생만 친구가 조금 있다. 정시는 수능 100%였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작년 23학년도, 작년 고3들부터 수능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해요. 서울대가. 고려대가 요번에 수능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해요. 연세대는 내후년에 조금 더 해요. 그래서 수능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본다. 수능 100%에서 단가가 조금 늘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요게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고요. 자, 바뀌면은 이 입시 전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직윤 뭐 이런 교과 내신 가지고 하는 거는 현재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만 있었어요. 하지만
바뀌면은 학생부도 벌 수밖에 없어요. 면접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능 범위가 줄었어요. 제일 킬러 문제가 많던 미적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미적2죠. 요즘 바뀐 교과에서 미적2, 요즘에서 미적이 빠졌어요. 수투까지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내신도 전에는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이었는데 그냥 다 1등급이 된 거예요. 상위 10%면. 변별력이 낮아졌어요. 둘 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내신이나 수능이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수능하고 내신 가지고 서울대대와 연대의대 그 미세한 차이까지 착착착착 다 줄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변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가던 거를 더 볼 수밖에 없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똑같은 전교 1등한테 직원 원서를 주거나 학교장 추천서를 준단 말이에요. 전교 1, 2, 3등한테. 걔들끼리 붙어도 내신만 가지고 못하고 수능 최저만 가지고 못하니까 추가로 더 볼 것이다. 심지어는 선택 과목별로 수능 선택 과목이든 내신 선택 과목이든 가중치를 줄 것이다. 심지어는 필수 과목 지정하는 것도 생긴다. 물리2는 무조건 수강해야 돼. 수능에는 없어도 내신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바뀔 거냐. 원래가 내신 학생부 수능 최저를 봤는데 면접을 더 보고 그럴 거예요. 논술은 뭐 변화가 없을 거고 정시가 원래 수능 100%였는데 학생부랑 면접까지 볼 겁니다. 현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 수능 플러스 학생부 면접하는데 이것도 늘 거예요. 정리하고 나면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전형 모두 다 학생부 종합전형 비슷해진 거예요. 다만 비중만 조금씩 달라요. 수능이 좀 많이 반영되느냐, 내신 숫자가 많이 반영되느냐, 학생부의 정성평가를 좀 더 많이 하느냐, 뭐 그런 차이만 좀 있지 구별이 잘 안 되게 됐어요. 자, 입시 요소별로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입시 요소가 수능, 내신, 대학 이렇게 있는데요. 3요소입니다. 수능은 변별력이 조금 약화됐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영향력,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영향력은 조금 더 커졌어요. 왜냐? 수능하고 내신이 둘 다 변별력이 약해졌거든요. 내신도 11%까지 1등급, 2등급 갈라지던 게 그냥 10%까지 다 똑같은 1등급이에요. 상위 4%까지든 상위 10%까지 똑같은 1등급이 되니까 상위권에서 변별력은 약화됐는데 수능도 약화됐죠. 시험 범위도 줄어들고 킬러 문제가 많던 것도 좀 줄어들고 사탐과 탐도 없어지고 하니까 조금 더 변별력이 약화됐는데 그게 변별력이 약화된 것보다 내신이 더 확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는 수능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내신보다 수능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문과는 수능에서 조금 불리해졌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과하고 달리 경쟁력이 있던 사탐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리고요. 문과, 이과 동등하게 붙게 됐어요. 수능에서. 똑같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는데 통합과학이 더 어렵거든요. 구체적인 숫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과가 불리해지고 이과가 좀 유리해졌습니다. 수능에서는. 통합사회보다 통합과학이 어렵기 때문에. 내신은 문과, 이과 큰 차이 없고요. 자, 대학은 상대적으로는 영향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미확정이에요. 3년 동안은. 현 중위가 고의가 될 때쯤 되면 확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낮아진 만큼 대학이 최상위권 변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교육부에서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의 평가 요소 또는 자율성의 비중은 좀 더 올라갔다. 그래서 전에는 수능이 한 비중이 50%, 내신이 30%, 상위권 기준입니다. 대학이 한 10%? 요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제는 3대3, 4대 3대 3, 내신 정도의 비중으로 대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 이전에 대입 간소화 정책 있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대입 전형이 2,000개, 3,000개 정도 됐거든요. 일반인이 알 수가 없어요. 내 현재 가진 내신과 내 과목별 성적과 내가 가려는 대학과 이거에 따라서 전형이 3,000개 넘으니까 어디를 가면 유리하고 어디를 가면 불리하고 너무너무 다양했거든요. 대학별 가중치도 다르고 너무 복잡하니까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4개를 확 줄인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게 늘어나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5개 명문대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개편 시한 때문에. 근데 그 외에는 영향이 없어요. 대학 입장에서 애가 너무 줄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이기 바쁘지 감히 선별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능하고 내신이면 충분하고 넘치는 거예요. 심지어 수능까지 안 가고 내신으로도 충분하고 넘쳐요. 수시로 막 먼저 입도 선매해야 돼요. 괜히 수능까지 기다렸다가 애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15개 명문대만의 문제다. 상위 15%까지만
해당되는 문제다. 다음 전형. 모든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화 된다. 그러니까 나는 수능파야, 정시파야. 나는 내신만 해서 교과 전형으로 갈 거야. 학교 내신만 달달 할 거야. 이거 없다고요. 나는 비교과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중간기말만 하고 수행평가만 할 거야. 이거 없다고요. 이제는 다 해야 돼요. 비교과도 하고 내신 점수도 따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수능도 잘 쳐야 되고 심화 과목도 많이 해야 돼요. 모든 전형이 다 비슷해졌다. 도도도도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은 성적대별로 유리와 불리에 되게 달라요.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다가 없어요. 성적대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거는 또 이따가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이번 고교 유형별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거 관심 많으셔서 특목고 하는 게 유리해졌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일단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시고 특목고 야소를 가든 말든 정하십시오. 자, 영재고 과목 내신에서는 유리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위권만이에요. 수능 유리해졌어요. 연과고가 왜 수능이 유리해졌냐? 수능 친 애들이 주로 의대 가려고 연과고는 원래 수시로 가거든요. 대학은 얘들이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수능을 못 치는데 의대 간 애들은 고3 때 좀 원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부하거나 재수해서 수능을 치는데요. 수능이 잠깐 그렇게 띄엄띄엄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일반고 애들이 족자고 최상위권 애들 이야기예요. 최상위권에서 족자고 일반고 애들이 열심히 하면은 미적분까지 있을 때 좀 어려워요. 근데 범위가 쪼니까 연구하고 애들이 수능 대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대학이 이것저것 보고 뽑을 건데 그때는 무조건 연구하고 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어떤 걸 하든 심화 과목을 보든 비교과를 보든 면접을 하든 연구하고 애들이 압도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대학이 어떻게든 간에 가중치를 주든 뭘 하든 무조건 유리해집니다. 자사고나 갑방고가 어디냐면 수능 교육특구, 대치도, 강남 3구, 분당, 해운대고, 수성구 이런데 명문학교,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학교, 우수한 학력이 높은 일반고를 갑방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자사고나 갑방고는 내신은 상위권이 유리해졌어요. 워낙 여기 경쟁이 치열하니까 전교 1등도 2.0부터 시작을 했어요. 2점 얼마부터. 1점 얼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물리가 강하고 쟤는 화학이 강하고 얘는 수학이 강하고 워낙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전과목 3년 내내 평균 내면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내신 1.0이 안 나와요. 근데 걔들이 상위 10%로 넓혀지니까 이제 1.0 찍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상위권은 유리해졌다. 수능은 중립이에요. 유리해진 것도 있고 불리해진 것도 있어요. 유리해진 거는 원래 수능 잘하니까 애들이 그냥 그대로 있죠. 근데 내신이 불리하던 거에 비해서 수능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불리한 것도 있어요. 자사고 갑방고 애들이 수능에서 압도적으로 잘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강남구 한 개구 50만 명 정도 되는 데서 정시로 수능으로 서울대를 70몇 명이 가요. 올리 수능일 때 100% 수능일 때. 그런데 인천은 한 300만 가까이 되거든요. 대여섯 배 인구가 많은데 수능으로 딱 한 명이 서울대 갔어요. 수능 킬러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일반고 애들이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최상위권에서 수능으로 극상위권 대학, 의대 라인이나 서울대 라인 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일반고 애들이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킬러 문제급이 미적분에서 나오는데 없어졌어요.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로 킬러 문제를 없애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데서는 최상위권에서는 좀 불리해졌어요. 근데 걔들 벗어나서는 큰 차이 없어요. 극상위권 애들만 그 킬러 문제 못 푸는 애들은 이번에 킬러 문제 없어졌는데도 9월 학년 모의고사에서 그닥 잘 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변별력이 아직 강해요. 그래서 극상위권은 좀 불리해졌는데 수능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신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립이다. 대학은 얘들이 유리하죠. 비교과 잘 만들어주고 학교 네임 밸류도 높고 하니까 좀 유리해졌어요. 저는 내신 때문에 워낙 불리했는데 내신이 좀 완화되니까 유리해졌어요. 외부 국제고 이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수능에서 이과에 비해서 불리해졌어요. 자사고 갑방고보다 이과 애들 자체가 불리해졌기 때문에 수능을 토탈로 보면 현행보다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사탄이 빠졌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고는 상위권 내신 못해졌죠. 나 혼자 1.0 해서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해요. 수능을 해야 돼. 근데 수능은 지방 일반고 애들 강남 비교육부 일반고 애들이 수능을 워낙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신에 그 명사백 1.0 찍던 걸 그게 장점이 해가지고 내신은 불리해졌어요. 수능은 킬러 문제가 없어지니까 상위권 애들이 한번 비벼볼만 해졌어요.
그래도 이번 9월 모의고사 가서는 킬러 문제 없어져도 중킬러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일반고 애들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진짜 유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에서는 유리해집니다. 대학이 여러 가지 학종스러운 걸 집어넣으니까 대학에서 일반고가 좀 불리해졌어요. 문과, 수능 불리해졌어요. 수시는 뭐 유불리가 중립이고 대학도 중립이에요. 그래서 문과는 전체적으로 조금 불리해졌다. 과학이 약해서 그래요. 문과는. 자, 성적대별로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상위 2%, 의대 스카이라인이죠. 극상위권이라고 볼게요. 극상위권은 1등급 중에서도 좀 윗단이에요. 4%까지 1등급인데 걔들은 내신이 조금 불리해졌어요. 어차피 얘들은 4% 1등급 할 수 있었던 애들인데 내가 4% 1등급 하던 애들이 우리 현행대로 하면 2등급 한 애들이랑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불리해졌어요. 수능도 킬러 문제 있어야 내가 빛나는데 킬러 문제가 줄었어요. 미적분까지 어려운 게 많아야 내가 빛나는데 미적분이 빠져버렸어. 들어가도 절대평가 심화수학이. 그러니까 내신분이 수능분이에요. 다만 대학이 이런 애들 안 놓치고 싶잖아요. 극상위권 애들. 그래서 얘들을 변별하려고 대학이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면접도 하고 필수 과목 지정도 하고 가중치도 다르게 두고 심화 과목이 코스거든요. 교육 과정도 많이 반영하고 그래서 이 모든 불리함을 상쇄할 만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이 얘들을 놓치고 싶지 않죠. 자사고, 영재고, 과고, 갑반고의 상위권 애들 안 놓치고 싶죠. 그래서 얘들은 종합하면 그게 안 불리하다. 최상위권. 자, 현행 1등급 애들이요. 1등급 애들. 얘들은 경쟁이 치열할 때 1등급 받는다는 보장이 없던 애들인데 30%까지 되면서 내신 압박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신은 유리해졌어요. 수능은 원래 얘들이 어차피 킬러 문제 잘 못 풀던 애들인데 중킬러가 여러 문제 나오고 미적분 제도적으로 빠지고 나니까 좀 할만해졌어요. 그래도 변별력이 없지 않아서 손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립. 대학은 유리합니다. 애들이. 상위권. 현행 2등급 애들이요. 4%부터 11%. 여기가 상위 15개 대학. 여러분이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까지예요. 여기까지 내신은 좀 유리해졌어요.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서 그래요. 내신 얘들은 2등급 받으면 위험합니다. 경계선 있는 애들은 잘해야 됩니다. 수능은 유리해졌어요. 킬러 문제 못 푸는 애들이 이제 킬러 문제 없으니까 비벼볼만 해졌어. 열심히 하면, 많이 하면 뒤늦게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대학은 중립입니다. 대학이 이 2등급 애하고 극상위권, 최상위권하고 변별하려고 대학이 별별 장치를 도입할 거기 때문에 중립이에요. 합치면 여기까지는 좀 유리해졌습니다. 상위 15개 대학. 여기가 교육특구에 있는 애들이에요. 교육특구의 중상위권. 그게 전국 단위로는 상위권입니다. 교육특구의 상위 3분의 1 애들이에요. 얘들은 유리해졌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교육특구에서 안 들고 올라가는 게 이번 개편 시험에서. 정시 줄인다 그러니까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정시 줄인다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 완전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고 난리였거든요. 강남이 불리하니까. 근데 이거는 종합하면은 교육특구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대로 반영될 거다. 중상위권 뭐 얘들은 약간 불리해졌어요. 내신 큰 변화 없고 수능 큰 변화 없는데 대학에서는 얘들이 그 비교과랑 뭐 심화 과목이랑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을 떨어뜨리려고 대학에서 일부러 이것저것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현재 11%가 어디냐면 3등급 애들이거든요. 3등급 애들. 지방 일반고에서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얘들은 좀 불리해졌다. 그 밑으로 나머지 애들은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 없다.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 없다. 얘들은 네, 차이가 없습니다. 진로별로도 한번 볼게요. 영재고 과고 노린 애들 유리해졌다. 의대 노린 애들. 의대는 얘들이 극상위권 2% 안에 애들인데 의대 1000명 드린다고 하니까 평가 보류할게요. 스카이 애들, 얘들 2% 안에 있는 애들. 얘들은 전체로 보면은 유리해졌습니다. 내신 유리, 수능 유리. 대학이 왜 중립이냐? 얘들이 2%에서 4% 애들인데, 네, 대학이 극상위권이랑 구별할 거라서 뭐 많이 유리해진 아니 조금 유리해졌어요. 문과 내신은 큰 변화 없는데 수능에서는 살짝 불리하고 대학에서도 좀 불리합니다. 이과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가 약간 손해본다. 나이별로도 해드릴게요. 현 중3, 이 현 중3이 죽다 살아난 애들이에요. 내신 수능 절대평가 됐으면 중3 애들은 재수도 못해요. 완전 죽을 뻔했는데 내신 수능 다 상대평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재수할 수 있어요. 대체로 재수하면은 현역일 때보다 유리한 것까지 다 있어요. 다만 극상위권은 재수해봤자 약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서울대 합격했는데 연고대 합격했는데 의대 가려고 재수한다. 이게 이제 단풍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지방대 합격했는데 인서울 하려고 제소한다. 이제 소용이 없어요. 평균 미적분에서 나오는 애들이 없어졌대요. 수능의 최고 변별력 주는 애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극상위권은 조금 손해인데 나머지 애들은 큰 손해 없다. 중2하고 초기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발표난 수능 내신의 변화만 가지고는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날 만큼 달라져요. 순한맛, 매운맛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현 중2가 고2 돼봐야 안다. 3년 동안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졌어요. 최고 좋을 때부터 최악일 때까지 다 대비해야 돼요. 초 밑으로 얘들은 미학년들 하는 거 보고 정권 바뀌는 거 보고 해도 돼요. 뭐가 속해 여기에? 너무 급하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공부가 되게 굉장히 죽다 살았어요. 과목별로 또 좀 볼게요. 수학. 수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적분이 빠져서 축소됐어요. 내신은 상위권은 제 생각에는 변별력이 줄었지만 대신 심화 과목을 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변별력이 수능 내신의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능 내신 플러스 다른 거를 볼 거라고요. 그때 다른 거를 볼 때 심화 과목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세특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음소거 갈게요. 비디오 중지 부탁드립니다. 이거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음소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상위권 애들이 교과 진도 나갈 때 현행보다는 심화 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대입니다. 상위권 외에 상위 4% 또는 상위 한 7%, 1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벗어나면은 연고대 서석 스카이 밑으로 갈 거면은 큰 차이가 없다. 현재랑 수학의 비중은. 사회와 과학의 비중은 수능은 많이 줄었어요. 사탐, 과탐 다 빠졌으니까.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양이 적거든요. 공부 양은 줄었어요. 중요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권, 그러니까 현재 2등급 11% 안에 드는 애들은 대학에서 나머지 애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전공 관련 과목을 얼마나 심화를 들었느냐를 볼 거기 때문에 중립도는 약간 상향이에요. 비중이. 그래서 심화 과목을 전공 관련된 건 보도를 해야 된다. 국어는 수능에서는 중요도가 조금 상승한 것 같아요. 내신은 원래 중요한 과목이라 해야 되고요. 국어는 큰 변화는 없다. 근데 수학과 과탐, 사탐의 비중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국어 비중이 중요도가 조금 올라간 셈이에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좀 낮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국어 비중이 살짝 올라갔다. 영어, 기타 과목은 큰 변화 없다. 자, 이제 대책을 할게요. 분석을 했어요. 자, 고교 유형별로 대책. 자, 고교 유형별로 어떤 대책이 있냐면요. 영재고 과거는 현행하고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얘들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초등,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준비한다?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지난 영상 설명에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사고, 각반고를 노리는 얘들은 현재하고 크게 많이는 안 변했어요. 다만 인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시에서 유불리는 얘 성적대에 따라 달라져요. 무조건 다 유리해진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불리해진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인기는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뉴스 나오는 거 봤으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입시 강도, 경쟁의 강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준비를 좀 더 하십시오. 면접 비중이 높아요. 자사고가. 중학교가 내신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한 3, 40%가 A를 받기 때문에 전과목 A 받는 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과목 A 가지고는 변별이 안 돼요. B 있으면 안 되죠, 대신. 어느 하나도 더 주요 과목 B 있으면 안 되는데 전과목 A 받는 애가 많기 때문에 변별이 면접에서 가려집니다. 중학교는 비교과가 별 게 없어요. 선생님들도 고등학생만큼 정성 들여 기재를 안 하고 학교에서도 비교과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면접에서 많이 걸려지거든요. 그 면접을 대비하는 건 디베이트입니다. 그리고 요거예요. 영재교육원이나 뭐 과학토론대회 이런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경험, 발표를 하고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요거를 추가로 더 하시면 됩니다. 요게 제가 하는 대책입니다. 현재랑 비슷합니다. 국영수 열심히 하고 선행하고 다 비슷한데 추가로 더 하세요. 외국 국제고는 통합과학을 더 하세요. 디베이트는 당연히 면접 대비를 해야 되고 통합과학을 왜 해놔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탐이 없어지고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문이과 동일하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과학이 훨씬 어려워요. 통합사회보다. 1등급 비중 한 4배 차이 나거든요. 1등급이 절대평가인데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하시면 좋고, 이 통합과학을 지금 막 진도 나가서 중학교 과학 진도 나가고 고1과정 통합과 진도 나가란 말씀이 아니고, 통합과학의 핵심이 과학적 상식과, 일반인이면 가져야 될 과학적 상식과 그 상식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식의 깊이가 깊지 않아요.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이런 것처럼 깊지가 않아요. 그냥 중학교 2, 3학년 때 배웠던 과학 수준에 플러스 조금 더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 저희 GTG에서는 영재원 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요게 사고력 과학이거든요.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그냥 숙제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수업만 2시간 수업만 들으면 숙제도 없는데 어느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까지 개념하고 원리의 뿌리와 줄기까지는 끝나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 과학 센스가 장착이 돼요. 나머지 세세한 문제풀이를 하는 가지와 이파리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입시할 때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상식과 과학적 사고력인데 그거는 그냥 가당비 어쩌듯이 특별한 노력 없이 갖춰질 수 있어요. 특히 문과 성향이 되면은 이거를 중학교 내신 교재로 막 진도 나가고 고1 내신 교재로 진도 나가버리면 너무 힘들어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사고력 과학만 하시면 된다. 고 저학년이면 실험과학 하셔라. 그 정도는 그냥 가당비 어쩌듯이 해놓으면은 과학이 무섭지 않고 과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일반고, 상위권 대학, 상위 15개 대학이 목표라면 조기에 국영수 수능 대비를 하십시오. 옛날처럼 진도 많이 안 나가고 내신 대비만 탈탈탈 해서 나는 일반고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 할 거야. 그래서 1등을 받아서 교과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명문학교 갈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제는. 1.0이 경쟁자가 확 늘어나 버렸어요. 상위 10%까지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방 전교 1등, 강북의 전교 1등이 영어, 국영수, 수능을 치면 2등급도 잘 못 받는 수가 많아요. 전교 1등인데도, 3년 내내 전교 1등인데도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수능 공부하느냐?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할 테니까 하여튼 수능 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기에. 이게 고등학교 3년 해서 수능 대비가 안 돼요. 인천 전체에서 수능으로 서울대 간 애가 한 명이라니까요. 300만 인구에서. 수능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적분이 빠져도, 과탐이 빠져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세요. 자, 결론. 고교 유형별로 무조건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특목고 자사고 가서 상위 1등급 또는 2등급 초반 할 수 있으면 가셔라. 괜찮다. 이익이다. 그런데 그 밑이면 가나 안 가나 내신에서 별로 이익은 없다. 그런데 어떤 이익이 있느냐? 가면 다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 이런 이익. 기숙사 있으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나빠질 게 없다. 싸울 일이 없다. 그런 이익이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좀 달라요. 어떤 애는 경쟁이 넘치어가면 기가 죽어버리는 애가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힘이 약하고 학원발로 공부하던 애는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 다 보셔라. 하여튼 무조건 특목고 자사고 간다고 유리한 거 아니고 학생의 실력과 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특목고 가세요. 이거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자, 성적대별로 대책을 말씀드릴게요. 상위 2%까지 극상위권. 수능, 내신, 학종, 면접 다 준비해야 돼요. 교과 전형이든 학종이든 수능, 정시든 다 준비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예를 준비해야 돼요. 과정. 심화 과목을 예를 들면은 고급 수학까지 수강할 수 있어야 돼요. 극상위권을 이거로 변별할 거라니까요. 수능 내신으로 변별이 안 되니까 극상위권은 심화 수학을 볼 거라고요. 면접에서도 볼 수 있는데 면접으로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얘들이랑 최상위권이랑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과 극상위권을 가르는 핵심은 코스다. 심화 과목을 얼마나 듣느냐. 심화 과목. 이거 미리 선행 좀 해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진도 나갈 수가 없어요. 심화 과목을 선행을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최상위권, 뭐 스카이까지죠. 얘들은 코스까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준비해야 돼요. 학종을 하든 교과 전형을 하든 수능을 하든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수능만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내신만 전교 1등 할 거야. 이거 안 통해요. 다 해야 돼요. 상위권, 상위 15개 대학. 얘들은 면접 대비까지는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수능의 변별력이나 내신의 변별력이 얘들은 충분히 변별할 만큼 돼요. 내신이 네, 음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디오 중지,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얘들은 수능 내신 열심히 준비하면 돼요. 비교과 조금 쌓아주세요. 이 보험입니다, 보험. 중상위권. 얘들은 상위 15개 대학 갈랑말랑한 애들. 지방이나 강북에 전교권에 있는 애들. 얘들은 학종도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수능 내시면 열심히 하세요. 이건 현행하고 동일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내신으로 대부분 대학 갑니다. 수능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행하고 동일합니다.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 11%, 현 2등급 밑으로는 현재랑 큰 차이가 없다. 얘들은 수능 내신으로 충분히 변별이 된다. 근데 현재 1, 2등급, 상위 10% 위는 현재 수능 내신으로 변별 이중이 약하니까 대학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달라질 거라 두루두루 다 준비해라. 힘에 맞게 준비하면 돼요. 핵심은 내신 수능이 먼저입니다. 내신 수능 안 되는데 막 선생님 막 나가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한다고 극상위권 되는 거 아니에요. 내신 수능 충분히 1등급 하고 그러고도 더 하려고 나가야 돼요. 혹시 그냥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진도만 나가자는 뜻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진로별로 대책을 해볼게요. 영재고하고 가셔라. 가면 좋다. 근데 갈 수 있으면 가셔라. 갈 수 있다 해서 좀 걸리죠. 자사고, 갑반고 아까 말씀드렸죠. 등급별로 가서 1, 2등급 할 수 있으면 가셔라. 근데 거기서 중간 밑으로 할 것 같으면 학생과 학교의 합을 보셔라. 궁합, 핏을 보셔라. 이걸 보고 가세요. 중간 밑으로 할 것 같으면 가서 기가 죽을 애인지 아니고 남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 애인지 혼자 공부하는 힘이 강한 애인지 아닌지 어떤 학교는 밖에 나가서 사교육 못 받게 하는 학교도 꽤 많고 어쨌든 사교육에 제약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교육의 힘으로 공부했던 애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한 9시 아까 전에 해보면 30분쯤 끝나요. 갑반고는 특목고, 자사고 말고요. 휘문, 뭐 이런 교육특구에 있는 일반고 또는 교육특구 아니더라도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그래서 학력 수준이 많이 높은 일반고를 갑반고가 아니더라고요. 나머지 그냥 일반고고. 그래서 교육특구에 있는 일반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 그래서 여기 간 애들은 보고 가셔라. 아, 우리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돼. 교육특구로 이사 가야 돼. 가서 중상위권 이사 갈 것 같으면 가셔라. 그런데 중상위권, 중위권 밑으로 갈 것 같으면 궁합을 보셔라. 그래서 여기 궁합의 핵심은 자기주도, 공부 능력, 또 이런 거죠. 기가 죽을 것 같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분위기 많이 타는지도 봐야 돼요. 분위기. 예, 독립적이냐. 외고, 국제고, 문과 성향이면 가셔라. 중하위권까지도 다 유지해졌어요. 옛날에는 외고 가면 불리한 게 참 많았습니다. 취직할 때 불리한 건 말고요. 그냥 대입에서도 불리한 게 참 많았는데 이번에 바뀌는 2028 개편 시한대로 된다면 외고 국제고는 많이 유리해집니다. 문과 성향이면 가셔라. 근데 이과 성향이면 뭐겠어요? 일반고 최상위권 대학 상위 2% 또는 상위 4%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하셨다 하면은 한번 고민하십시오. 전에는 내가 예를 들면 탈대치에서 저기 좀 변두리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찍고 학교장 추천 연령이나 직윤으로 최상위권 대학 갈 거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대치에서도 1.0이 나오는 거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도 1.0이 나오는 거예요. 1.0이 이제는 덜 경쟁력이 더해졌어요. 흔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1.0 찍고 간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 목표시면 오히려 분위기 좋고 비교과 잘 챙겨줄 수 있는 특목고 아니면은 교육특구로 가십시오. 근데 상위 4% 바뀌다. 전교 1, 2등 외에 전교 3, 4등 밑으로 노리신다. 일반고에서. 그러면은 큰 차이 없지 않을까 지금이가. 어차피 수능 내신으로 변별 충분히 되는 애들이니까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내신 말고. 내신 말고가 아니고 저학년 때 수능에 포커스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결론. 특목고 가는 거는 학생의 실력과 목표에 따라 진학하셔라.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그냥 덮어놓고 가라는 뜻 아니에요. 나이별로 볼게요. 나이별로 대책. 중3, 아까 죽다 살아났다 그랬죠. 그냥 현행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아무 이제 극상위권 애들 서울대 간 다음에 아니면은 지방의대 간 다음에 반수해가지고 그 위로 갈 거야는 없으니까 갈 때 가세요. 이번 현역 때. 근데 그 외 애들은 재수해도 괜찮아요. 자, 중2에서 초교. 아까 말씀드렸죠. 불확실하다. 얘들이야말로 순환만부터 매운맛까지. 천국부터 지옥까지 다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를 고2가 될 때까지 몰라요. 현 중2가
고2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깜깜이에요. 12월 달에 교육위원회 공청 이런 거 거쳐서 확정이 돼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이 정보가 없고 대학이 정해야 디테일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이라면 옛날에는 수능이면 수능, 내신이면 내신, 학종이면 학종 요것만 하면 됐는데요. 코र्스까지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화 과목, 전공관력 심화 과목 많이 들어야 돼요. 면접 대비까지 좀 하셔야 됩니다. 면접 비중은 안 높습니다. 요 4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추가된 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하나만 스페셜리스트로 파면은 위험하다. 아, 우리는 수능은 좀 아니고 내신으로 꼼꼼탄탄 처절하게 실수주의는 싸움 해야지 했다가 망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수능 잘하면 되니까 내신 관리 좀 못해도 돼 하시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 볼 거라서. 수능이 변별력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해야 됩니다. 초 밑으로. 얘들은 상황 봐가면서 하면 되니까 안 늦다. 대신 기초체력은 길러 놓으셔라. 어느 날 갑자기 휙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비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기초체력은 만드는데 한 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서, 태도, 능력, 습관 이런 기초체력을 길러 놓으셔라. 이게 뭔지는 저희 옛날 설명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반복할 테니까 옛날 영상 보시든지 또 앞으로 있을 설명에 예약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추가로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 학종화 된다고 했잖아요. 학종화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신할 거니까 우리는 일반고 갈 거니까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디베이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영재우 교육원이나 각종 탐구 토론대 이런 거 하셔라. 공립으로 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사설 프로그램이라도 이용하세요. 제일 싼 게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입니다. 이게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많고요. 전국 단위로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카이스트 하면 공신력이 있고 프로그램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대책.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처하는 게 이제 제 설명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학 킬러 문제 대비하는 거는 좀 줄이세요. 대신 상위권은 킬러 문제 대비하느라고 극심하지 마시고 힘껏 선행하세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킬러 문제의 비중이 줄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제 줄여라고 했지만 바뀐 개편 시간에 따르면 미적분이 빠진단 말이에요. 들어가도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최상위권 변별을 하지 않아요. 극상위권은 뭐로 변별하냐면 여러 가지를 봐서 대학이 정해요. 아마 비중이 높은 거는 코스, 과정, 심화 과목, 과목 선택일 거예요. 선택 과목이 비중이 올라갈 거니까 수능 킬러 문제에 대비하는 건 좀 줄이시고 대신 진도를 좀 많이 나가세요. 그 외에는 큰 변화 없습니다. 과학사회가 변화가 많은데요. 잘 보십시오. 올해 1등급, 23년도 기준이에요.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 1등급 절대평가예요. 통합사회가 1등급인 애가 34.7%예요. 통합과학 1등급 8.9%예요. 약 4배 차이입니다. 통합과학 1등급이 절대평가인데 8.9%라는 이야기는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하고 한 반반이거든요. 학생 수가. 문과 애들의 대부분은 1등급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2등급도 좀 어려울 겁니다. 35점이 2등급이거든요. 5점 단위로 등급이 내려가는데 문과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3등급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통합사회는 이과 애들 대부분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34%나 1등급 나오잖아요. 수능에서도 상대평가긴 하지만 어쨌든 통합사회가 이과 애들이 별로 안 불리해요. 근데 통합과학은 제 생각에 문과 애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문과 성향인 애들, 문과인지 이과인지 아리까리한 애들, 얘들은 어릴 때 미리 좀 빌드업을 해주세요. 나중에 막 딴 과목 공부하기 바쁜데 고2, 고3 돼가지고 통합과학 공부하고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국영수 해야 되는데. 미리 빌드업 해주셔라. 그게 언제부터냐? 초4, 초5, 초6 때 사고력과학 하셔라. 내신과학 막 진도 나가는 건 제 생각에는 문과 성향 애들이 되게 싫어할 겁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힘들어해요. 근데 사고력과학은 개념과 원리만 크게 뿌리하고 줄기만 하니까. 그냥 숙제 없이 수업만 2시간 들으면 끝나거든요. 한 1년 하면은 통합과학이 끝나요. 4년치가 끝나거든요. 거기서 좀 더 하려면 한 석 달 정도 문제집 풀면 돼요. 그래서 사고력과학을 4, 5, 6대 하셔라. 더 어릴 때는 실험과학을 좀 다니고 과학 잡지, 과학 도서 좀 집에 좀 펼쳐놓으세요. 왔다 갔다 좀 읽게. 잡지 권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6학년 중1, 중2다. 중2는 지금 너무 늦은 것 같고요. 6학년 중1 정도 되면요. 얘들은 한 석 달 정도의 중등과정 끝내기, 또 석 달에서 통합과학 끝내기, 한 6개월 정도에서 디테일하게 막 내신 대비하듯이 문제 다 풀지 말고 개념하고 원리,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 일반 상식적인 과학 상식을 갖추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 문제할 수 있는 그 과학적 사고력까지만 하면 돼요. 뿌리와 줄기까지만 지금
만들어 주셔라. 6학년 중1은. 그게 한 석 달 하면 돼요. 제 GTG에 영재원 사이언스가 사고력과학이 1년 코스 있고요. 4, 5, 6 하시면 되고 6학년 중1은 저희가 석 달 코스 중학과학, 석 달 코스 통합과학 할 겁니다. 그거 나중에 이용하시고 꼭 저희 아니고 다른 과학 전문 학원들 이용하셔도 돼요. 다만 피하시는 거는 딸딸딸 내신 나가는 데는 피하세요. 얘들이 해도 기억이 안 남고 과학은 싫어하고요. 과학적 사고력이 안 생겨요. 다 까먹어요. 시험 치고 나서 머리만 흔들면 수학 없어져 버려요. 그런 통합과학은 쓸모가 없다. 자, 국어. 킬러 대비해서 많이 막 대학교 지문이 나오고 하는데 킬러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국어가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학습에서는, 입시에서는. 국어가 돼야 다른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생기고요. 국어의 그 언어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이 돼야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력이든 또 사고력이든 다 국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 국어가 뭐 내신 1점 받고 문법 공부하고 그 국어 말고요. 언어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시마 독해력 이런 거 기르는 국어예요. 국어, 영어랑 나머지 과목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일단 말씀드린다고 했던 수학에서 킬러 문제, 극심화 좀 비중을 줄이셔라. 특히 초등, 중등 극심화 비중을 줄이셔라.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려다가 이 유튜브 영상으로 좀 할게요. 이분이 대치동에 있는 고등부에서 좀 큰 학원, 대형 학원, 유명한 학원이에요. 고등부에서 수학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큰 학원의 뭐 대표부 원장님이 같은 유명한 분이에요. 유튜브에 나와서 설명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분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1학년 2학기를 중학교 때 한다. 보면 중1, 2, 3 때 1학기, 2학기 4단위씩 공부하거든요. 한 학기에 4단위씩. 고1이 됐어요. 수학 상하를 해요. 4단위씩 공부해요. 수학 상 하나가 중학교 1, 2, 3, 1학기, 2학기, 6학기 동안 배우는 것보다 수학 상이 더 많습니다. 3년치보다 한 학기가 더 많아요. 공부량이. 그거를 똑같은 4차시 합니다. 그런데 고2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고2인데요. 고2가 되면 수원 4단위, 기하 3단위, 미적, 확통, 수투 이런 4과목씩을 3단위, 4단위가 팍팍 나와요. 고1 때보다 3배, 4배가 늘어납니다. 수원 하나가 수학 상하 합친 것만 되거든요. 비슷하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양이 돼요. 고2 돼서 진도 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과에서. 그러니까 미리 좀 해놓으셔라. 그리고 수학 상하가요. 진도가 보통 2회독 정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정색을 예를 들면 기본 정석, 심화 정석 이렇게 한 2바퀴 돌면 된다. 그게 한 1년 걸려요.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고1 때부터 상대 평가잖아요. 고1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만약 1등급 목표가 하면 그거 바로 밑에 정도까지는 해놔야 돼요. 상위권 기준으로 내가 지금 당장 고1이 됐을 때 시험을 치면 교육특구 기준입니다. 갑방구나 이런 데서 내가 상위 10% 안에 든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현재 2등급이죠. 현재 2등급 만들어야 고1 돼서 1등급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전국 단위가 아니고 잘하는 지역에서. 그 정도 하려면 얼마 걸리냐면 2년 걸립니다. 수학 상하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저희가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데리고 진도 나갔대요. 영재고에 갈 애들 엄청 똑똑하거든요. 걔들도 수학 상하를 높은 레벨 만드는데 그건 2년 걸려요. 1년에 잘 안 돼요. 1년에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요거 2개 나가가지고 얘들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애들 영재고 갈 애들급 아니고 그 밑에 한 3%, 4%, 5%, 6%, 7% 이런 애들 전국 10% 아니 상위권 명문 15개대에 노리는 애들 정도면 진짜 2년을 바짝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고1 들어가기 전에 2년 바짝 하려면 중1 끝날 때까지는 고등 상하를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해도 되느냐?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2 때 어마어마한 진도를 나가야 돼요. 고1 때까지 4차시 하던 거를 12차시로 수학을 한다는 거. 3배, 4배씩 막 늘어나거든요. 그거 다 하려면 미리 좀 나가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선생님 꽤 많이 나가야 됩니다. 중1 때부터 고등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위권은. 그런데 상위권 하려고 초등과정, 중등과정 극심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심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진도 나가고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희들도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극심화 시켜요. 그런데 그 정도 아닌 애들이 초등 극심화 한다고 막 진도 1년씩 늦추고 중등 극심화 한다고 1년 늦추고 해서 2년씩 손해보는 애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극심화가 이제 필요 없다고요. 킬러 문제에서 빠진다고요. 진도 나가세요. 그냥 수박 그다기 진도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1 과정을 2년 정도 해서 내가 고1 때 실제 받고 싶은 등급 근처까지 만들 수 있게 나가야 돼요. 하지만 고1 과정을 오래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빌드업 하느냐는 뭐 저희 다른 설명에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할게요. 자, 학생 성향별로 어떻게 하냐. 수학과 좋아한다. 영재고 지향이 확실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부터 영재고 코스 가세요. 영재고 지향 불확실하다. 그러시면 국영수 밸런스 유지하다가 중1 때 최종 결정하세요. 밸런스 해야 됩니다. 수학과학만 물건하면 안 돼요. 의대 지향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밸런스 유지하면서 공부 양을 늘리세요. 의대 가는 핵심은 공부 양입니다. 갑반도가 없는 지역이면 이사 가세요. 돈이 안 되면 월세라도 가세요. 저는 이렇게 만약 바뀐다고 하면 갑반도 없는 지역에서 최상위하기 좀 불리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 정도 아니고 상위 2%, 3%, 4% 밑으로 목표하시면 일반고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욕먹는데 유튜브 나가고 하면 모르겠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물러섭니다, 제가. 문과가 확실하다. 현재 바뀐 개편 시험대로 이과의 문과 침공은 적어집니다. 없진 않아요. 적어집니다. 그래서 문과 가도 좀 됩니다. 진로는 모르겠어요. 취직이 잘 된다 말 된다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성향이 문과가 확실하고 어학이 싫지 않으면 외고 국제고 가세요. 근데 어학을 너무 싫어한다. 문과는 맞는데 그러면 자사고나 일반고 버리시고요. 자,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총론입니다. 총론. 이것만 하고 끝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할까? 저학년 초1, 2부터 현재 중2까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건 비판적 독서, 디베이트, 산출문. 요 세 개입니다. 이게 금방 안 되면서 입시에는 너무 중요해요. 고입이 중요하니까 디베이트 하세요. 고등학교 가서 요 두 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국영수와 전공 관련, 뭐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전공 관련된 선행을 힘껏 선행하세요. 상위권이라면. 왜냐하면 코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수능 내신으로 변별이 덜 되니까. 대학에서는 면접이든 심화 과목에 가중치를 주든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든 어쨌든 자기 전공 관련된 심화를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은 너무 킬러 문제를 하려고 힘 빼지 마시고 고등과정부터 킬러 문제 준비하면 되니까 언어 사고력 기르는 걸 하세요. 특히 저학년이라면 언어 사고력이 뭐냐 하시면 그냥 얘 똑똑하다. 말이 되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네. 생각해서 따지네. 그냥 꼭 공부 아니더라도 두루두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길러주면 좋아요? 네, 이런 설명을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 설명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관계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좀 꿀팁을 드리자면 혼자 공부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셔라. 성취감. 이게 핵심입니다. 성취감의 눈덩이 효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작은 성취감을 맛보다 보면 점점 큰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좀 더 큰 성취감을 맛봐요. 그래서 또 더 큰 도전을 해요. 그래서 더 큰 성취감을 맛봐요. 이렇게 불리면 나중에는 말려도 공부해요.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게 인증시험 종류입니다. 한자 급수시험, 한국사 급수시험, 피아노 체르니, 태권도 품띠, 뭐 주로 스포츠나 악기 종류는 이런 작은 단계로 인증시험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학생들을 중간중간 계속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세분화돼서 성취감을 점점 커지게 만들고 인정. 그래서 도전, 성취, 인정. 더 큰 도전, 더 큰 성취, 더 큰 인정. 이런 큰 눈덩이가 불러가게 만드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이게 시험 공부에 관계 안 되는 예체능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힘, 자기에게 동기부여하는 힘 이런 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스포츠나 하기라면 공부머리도 좋아져요. 운동하는 뇌라고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십시오. 스포츠나 악기를 하면 왜 공부머리도 좋아지는지 나옵니다. 제가 관찰해봤는데 진짜 공부머리도 좋아져요. 자, 끝났습니다. 설명회 끝났고요.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음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앞에 6시에는 질의응답 좀 하셨는데 없으신가요? 교육 특허가 어디예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음소거
비디오 중지 부탁드립니다. 아직 녹화 중이에요. 네네네. 이제 진호가 올라오네요. 자, 하나씩 할게요. 교육특구, 서울로 말씀드릴게요.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천구, 그다음에 중계동에 있는 노원구, 경기도 분당, 평촌, 그다음에 광교, 그다음에 수원, 영통, 동탄은 아직은 형성 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부산의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가 어디더라? 광산군가? 하여튼 대전, 유성구, 뭐 그런 데들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 그 다음에 비평준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지방이긴 한데 시험 쳐서 가는 비평준화 고등학교. 그런 데가 갑방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3이 재수가 유리한 이유. 원래 재수는 무조건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수능 킬러 문제들이 고3 1년 공부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시 비중이 40%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 있어요. 수능 최저까지 치면은 정시 수능 비중이 약 60%예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런데 재수생이 무조건 수능을 잘 치니까 재수가 유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돼버리면 재수와 메리트가 다 없어지는 거다. 현재 중3은 너무 불행한 세대라 했는데 그게 해소가 된 거예요. 자, 문화생지2는 고등에서 아예 없어지나요? 그럼 이 부분은 선행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문화생지2 다 있습니다. 물리2를 뭐 역학과 모시기, 물리2를 전자기와 뭐 파동 뭐 이런 식으로 쪼갰어요. 물리2를 두 과목으로 쪼개고 생2를 두 과목, 화투를 두 과목, 지2를 두 과목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생겼어요. 전문교과라고 해서 물리 실험, 뭐 고급 물리 이런 거 막 생겼어요. 최상위권 대학은 물투 가지고도 안 돼요. 현행 물투 가지고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선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특성이권, 최상위권 상위 4% 안에를 노리는 애들은 대학에서 분명히 심화 과목을 볼 것이다. 거기에 가중치를 주거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심화 과목, 전공 관련 심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선행을 나가 놓으셔라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저를 찾아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 아닌 다른 분도 잘하십니다. 갑방고가 무엇인가요? 네, 일반고 중에서 학력 수준이 높은 일반고, 교육 특구에 있는 일반고, 뭐 아니면은 비교육 특구지만 시험 쳐서 가거나 선발권이 있어서 선발해서 가는 고등학교. 그래서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에서 심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는지 분당의 경우에 고등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있죠. 예를 들면 영동여고에서 물리2에 해당되는 과목 개설될 수 있을지 심의 의심됩니다. 어려울 거로 예상됩니다. 있습니다. 분당 안에서도 18개 고등학교가 대여섯 개고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하위 3분의 1 이렇게 상중하로 나눌 수 있고요. 하위 3분의 1에 해당되면은 없는 과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상위 3분의 1과 좀 차이 납니다. 그래도 분당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최악의 경우는 옆에 학교 가서 수강하면 되니까.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만들거든요. 근데 비교육 듣고면은 그 지역 안에 내가 물리2를 듣고 싶어도 없을 수 있어요. 고급 수학을 수강하고 싶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되는데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수지는 아닌가요? 수지는 모르겠네요. 수지는 수지고 수고고 잘하는 학교들 좀 있죠. 수지, 광교, 그다음에 수원, 영통 요거 다 합치면은 꽤 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교육 인프라도 좋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6이지만 수학에 자신감 없는 문과 성향 학생은 수학을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행 기준으로 전국 3등급 언더면은 수능 내신 요거 두 개입니다. 현재까지 공부하던 거랑 바뀐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문과 성향 학생이면 통합과학은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준비해 놓으시고 수학은 그냥 힘에 닿는 만큼 선행하십시오. 무리한 선행은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힘에 닿는 선행이냐면 어떤 교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쳤어요. 그게 어느 정도 교재냐면 센 수학 정도. 심화 교재 아니고 응용서 정도.
센 수학이나 조금 더 어려운 교재, 중학교 교재로 치면 센 수학이나 일품 정도까지를 그냥 시험을 팍 쳤을 때 전범위로 80점 나올 정도면은 그 학기는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달성하려면 문과 성향이고 수학을 안 좋아하는 학생이면 꽤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완전 학습을 해야 돼요. 제가 블로그에 7회도 학습법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뼈대 면제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탄탄하게 하고 가야 돼요. 뼈대가 단단해야지 그 뼈에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여요. 그래서 완전 학습을 하고 넘어갈 정도여야 됩니다. 완전 학습하는데 자기진도 겨우 나간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기진도 하면 돼요. 핵심은 국어입니다. 국어가 되면 나중에 힘이 생깁니다. 국어가 되면 나중에 공부 재미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공부 재미 느끼기 어려운 나이인데 6학년이면 국어만 돼 있으면 뒤늦게라도 공부 재미 느꼈을 때 따라갈 수 있어요. 핵심은 국어입니다.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핵심은 국어입니다. 국어가 그냥 문법 공부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내신의 상대평가가 많으면 인원수 많은 과목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평가하면 고교학점제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많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아니까 일부러 상대평가를 준 거예요. 지금 상대평가를 수능 내신을 살려놓은 게 제일 큰 결정이에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가 제일 큰 거고요. 상대평가를 한 이상 9등급이냐 5등급이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신 5등급 변별력 없을 것 같죠.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전과목 평균 내면은 쫙 줄섭니다. 극상위권만 1.0이 많아지는 거지. 극상위권 빼고 지금 상위 4% 밑으로는 다 줄 세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상위 2%까지도 줄 세울 수 있어요. 내신은 5등급제라도 상위 10%까지 똑같은 1등급이라도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과목 선택은 점수 받기 좋은 과목, 수능에 나오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절충타협한 게 사탐, 과탐을 수능에서 빼준 게 크죠. 그것까지 해버리면 아무 과목도 선택할 수 없어요. 수능 공부하면 끝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탐, 과탐을 빼줬다는 건 다른 과목 좀 더 선택하라고 숨구멍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불신을 살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거의 줄여놓고 숨구멍만 살려놓은 거예요. 분당은 갑반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요. 분당은 갑반고 있죠. 분당은 교육특구입니다. 전국적인 교육특구고요. 분당에 있으면 일반고 가도 불이익 없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됐다니 기쁩니다. 중3이 재수하면 내신급 원점수로 다시 등급 산정하나요? 예를 들면은 중3이 상위 10%로 2등급 했어요. 그런데 바뀐 제도에서는 1등급으로 쳐줄 거예요. 그거 환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3이 내신도 별로 손해는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수상화 1등급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거는 너무 긴 이야기라 대충 이 정도로 알아보실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기 쉬운 거는 전국 학력평가가 있어요. 3월 학평, 6월 학평, 9월 학평 이렇게 전국 모든 고일이 치는 학력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고2, 3월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고1 과정에서 배운 수상과 정보미를 다 치거든요. 그거를 쳐보면 전국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다 쳤는데 우리 애가 몇 등급 나온다가 대충 짐작이 돼요. 점수. 왜냐하면 등급 것이 다 나오니까. 그거를 알아보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국 학력평가 고2, 3월 거. 또 하나는 교육특구의 내신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좀 더 자세하죠. 시험 한 번이 아니고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 네 번 시험을 뽑아서 시험을 진도 나갈 때마다 쳐가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자주 치면서 할 수 있어요. 대치동, 뭐 휘문, 단대부죠, 뭐 분당의 낙생고, 단대부고, 휘문고, 뭐 중동고 뭐 이런 몇몇 고등학교, 교육특구의 몇몇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세요. 족보닷컴 이런 데 가면 돈 내고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시험을 치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낙생고를 칠게요. 낙생고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 가면 학교 알림이에 가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와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짝짝 계산하면 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가 탁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수학이 약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도 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누군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저희에게 의뢰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경험 많으신 고등부 학원 뭐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저희의 평가 좀 해주세요 하면은 경험 많고 고3 애들까지 지도해 보신 학원이면 고등부 전문 학원이면 고등부 중에서 수능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교육특구에 고등 내신을 상위권 고등 내신하는 학원이면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정석 플러스 실력 정석은 기본이고 문제집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 문제집이 함정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아, 저희예요. 수상, 수학, 4번 풀었어요. 실력 정석도 하고요. 브랜드벨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했어요. 하는데 시험 쳐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문제집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원 강의 듣는 자녀들은 시험 칠 때 시험 잘 쳤어도 보너스는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책 몇 바퀴 해서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크게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선생님 풀어주는 강의로 진로 나간 거는 정말 영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학력평가, 고2 3월 학력평가나 교육특구의 기출문제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시험 진도 끝난 다음에 좀 까먹을 만할 때 팍 갑자기 들이대서 시험 쳐 했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영재고 목표라면 극심화 수학은 계속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뭐 극심한 수학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십시오. 근데 영재고 준비하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저희 설명했으니까 자세한 거는 저희 옛날 설명회 영상 보시거나 또 앞으로 할 설명회 저희가 10월 중에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거 이용하십시오. 수학 심화 과목 선택 시 과목별 유불리가 있을까요? 기하 미적분 투 없습니다. 자, 과목별 유불리 심화 과목은 없습니다. 개편 시한 중 내신이 절대평가인가요? 절대 플러스 상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가 변기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데 변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개편 시한은 상대평가입니다. 원래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해야 돼요, 내신을. 그런데 상대평가 하기로 했어요.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게 됐지만 어차피 상대평가고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쭉 분석해 드렸죠. 다만 고교학점제 아직 우리가 완전 포기한 건 아니야. 실력만 내려고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런 거를 더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써봤자 뭐 의미가 없죠. 이미 상대평가에서 딱 한 줄 세우는데 대학에서 그걸 쓰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둘 다 한다. 이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현재 입시 과정이 오래 고민해서 일관된 정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급조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래서 눈치보기예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작탕이 돼 있어요. 자, 요즘은 연구하고 입시 준비에 KMO의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는 말이 있던데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KMO 비중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저희 지난 설명에도 말씀드렸고 곧 할 설명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KMO 명제고 전문 설명회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요성이 줄었다. KMO 중요성이 줄었다. 저 옛날 동영상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문과가 수능에 불리하다 하셨는데 통합과학이 문과의 여전히 불리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과 애들이 대부분 통합과학 절대평가인데도 고1 때 배워서 고1 때 치는데도 40점 이상이에요. 80%예요. 그 80점 넘는 애가 9%가 안 돼요. 8점 몇 프로예요. 이과 애들만 넘는다는 이야기야. 문과 애들이 전체 인원이 문과 이과 반반인데 문과 애들이 그 40점을 못 넘는다는 이야기야. 그 쉬운 과학을. 왜냐? 모르겠어요. 문과 애들 과학을 왜 못하는지. 통합과학 되게 쉽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적 상식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력이 부족해요. 과학을 사회과목 암기하듯이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과학적 사고력을 써야 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목하고 똑같이 공부해요. 사회하고 과학은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센스 없이 그냥 사회처럼 때려 외워버리니까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쉬운 대로. 수능은 더 변별력 있게 나오고 사고력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능은. 왜냐하면 애들이 목숨 걸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 내신처럼 되면은 점수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별력을 주려면 사고력으로 변별력을 줄 건데 문과 애들 대부분이 과학적 사고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리합니다. 이거 잘 극복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과 선택하는 애들이 이 과학적 사고력이나 수학적 사고력 약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암기 성향이 강한 애들이에요. 단순 암기 성향이. 그게 문과 과목에는 장점으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수학 과학에는 약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 공부 방법이 문제니까. 그래서 미리 해놓으셔라.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사고력과 GTG 영재원 사이언스 있습니다. 지금 신규 과정 모집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 곧 할 테니까 한번 듣고 괜찮다 싶으면 이용하십시오. 6학년 중1 위한 3개월 코스, 상비하게 완성하는 코스 운영합니다. 필요하면 이용하세요. 약정사 못했었는데 하네요. 자, 아이고 잠깐만요. 중1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1 전까지 선행 진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제 생각에는 고등과정 들어갑니다. 이건 자세한 거는 선생님하고 하십시오. 저희 교과수학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고 저희가 영재센터에서 하는 중이니까 저희 영재센터 설명이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설명의 자료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또 선생님한테 상의하십시오. GTG는 초등학생만 다니나요? 중1도 다닐 수 있나요? 영재고 준비하는 중1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초등학생만 합니다. 옛날에 중등부 했어요. 고1까지도 했어요. 고2까지도 했어요. 저희가 분당에 전교 1등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적자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케팅 능력이나 경영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초등에만 집중합니다. 중동에서 오답 노트 필수일까요? 오답하면 진도가 늘어져서요. 이 오답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오답과 실수에 대한 거 올려놨습니다. 제가 하는 오답은 진도 안 늘어집니다. 오히려 진도를 빨라지게 하는 오답이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네, 오답하면 진도 안 늘어집니다. 잘못된 오답을 하니까 진도 늘어져요. 제 블로그 있고 제가 유튜브에서 다 올렸어요. 네, 저희 학원에 문의하십시오. 제가 어디다 이렇게 딱 쏴드릴게요. 핵심이 국어라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학생의 경우에요. 저는 디베이트 중3이라도 하십시오. 디베이트 한 2년 하면은 애 레벨이 한 2레벨 올라갑니다. 독해력도 올라가고요. 비판적 사고도 올라가고요. 비판적 독해력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면접 스킬 당연히 올라가서 특목고 갈 때 면접 잘할 수 있죠. 저는 디베이트입니다. 제가 디베이트 설명회 한번 했어요. 지난 설명회, 지지난 설명회 2번 했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엔 디베이트 한국토론대학 부설 청소년 토론 학교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강추합니다. 가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디베이트 잘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데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없습니다. 한국토론대학 필요하면 저희 학원에 연락하십시오. 연락 잘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소인수 과목서 절대평가로 점수 받아도 입결에 불리하지 않나요? 소인수 과목 입결 연영 아시는 거 보니까 중3학부모님이시고 당연히 이제 많이 아시겠네요. 소인수 과목 절대평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발표에는 뭐 진로 선택, 전문 교과 다 5등급 한다 그러는데 상대평가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그냥 지금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하신 것 같고 교육위원회 거치다 보면 소인수 과목이나 이런 거는 절대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입시에서 제 생각에는 소인수 과목 또는 심화 과목이라서 절대평가하는 진로 선택이나 심화 과목은 불리함 없을 겁니다. 특히 심화 과목 종류는 플러스 알파가 되죠. 다만 지방이나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물리2 과목이 개설이 안 되거나 너무 적은 인원으로 개설해서 내신 상대 등급이 안 나온다 하면은 대학에서 감안해 줄 겁니다. 얘들까지 차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더 문제가 수능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인원수가 적어서 필수 과목인데도 소인수 과목이 발생한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는 수능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먼저 해야 돼요. 소인수 과목의 유불리는 장파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년 기다려봐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제가 다 단언은 못해요. 3년 동안 불확실합니다. 대학교가 어떻게 할지 달라서. 중1 수학을 응용한 장기수급으로 90% 정도인데 중등 과정을 심화까지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일품 수학, 센 수학 시스템 아니면 최고 득점 수학 요 정도가 8, 90% 나오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K모 준비하고 영재 준비하면 A급 수학이나 뭐 최고 수준, 최상위 이런 거 해도 좋은데 그 정도 할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깊이 하십시오. 고교 과정 어마어마하게 양 많고 깊습니다. 그때 깊이해도 충분합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교일 때 다 배워요. 기하 빼고 다 배워요. 수상화에서 다 배웁니다. 수상화에서 깊이 하십시오. 그때 마르고 닳도록 깊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초, 중등 때 뭐 최상위하고 뭐 4권, 5권씩 극심화 돌리고 추가로 또 극심화 더 하고 그런 학원 다니고 그래봤자 수학 상하 가면은 뭐 도움은 돼요. 되는데 많이 도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 좀 진짜 좀 빨리빨리 나가서 수학 상하에서 한 2년 진짜 깊이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깊이 하고 시간 한 1년 정도 극심화 할 거면 고등 가서 하십시오. 마음이 편하잖아요. 깊이도 있고. 중2 말고 현중3이 고교 갔을 때 소인수 과목이 있어요. 현중3이요. 현중3. 현중3은 뭐 다 비슷하니까요. 진로 선택 과목은 다 절대평가잖아. 지금도. 뭐큰 불이익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목 선택할 때 물투라서 별로 선택 안 할 것 같다. 근데 나 용감하게 선택할 거야. 왜냐면 재밌으니까. 이 정도면 상위권 저는 별로 불이익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스카이 밑으로다. 그건 모르겠는데 소상화 밑으로면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수능 내신에 집중하는 게 좋지 싶어요. 소인수가 발생하는데 굳이 그거 듣느라고 고생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수능 내신 변별력 엄청 크거든요. 중요도도 엄청 높아요. 굳이 물투 선택해서 받는 이익보다는 10배, 100배 크니까 수능 내신도 진짜 나 1등급 나온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 소인수 과목하지. 굳이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능 내신에 집중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상위 1%까지는 수능 내신만 집중하면 됩니다. 굳이 막 소인수 과목 할 거 없어요. 서울대 노리고 그러면 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능 내신 하십시오. 서울대 공대 가더라도. 수시로 갈 거면 모르겠네요. 근데 어차피 수능 해야 돼요. 소인수 과목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수능 내신 하십시오. 수능 내신 변별력 엄청 나갑니다. 중요도도 엄청 높고요.
현재 가천대 영재교육원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중등 4사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토요일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어 고민입니다. 현재 초6인가요? 초6.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지금 이렇게는 상담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저한테 그냥 상담 받으십시오. 저희 학원에 전화 주시면 제가 바빠도 상담해 드릴게요. 어느 분인지 모르시겠는데 저희 재원생이면 확실하게 대표해 드리고 비재원생이라도 제가 시간과 체력이 되는 한도에 해드릴게요. GTG는 오프라인 블로그 이름이 뭐예요? GTG 수학인가요? 예, 네이버 블로그고요. GTG 사고직 수학이라고 하고요. 아까 제 블로그 언급한 거, 그 오답노트하고 이런 거는 제 데스크에 전화하시거나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쏴드릴게요. 디베이트도 오프라인만 있나요? 디베이트하고는 저희 학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디베이트가 너무 필요한데 찾다 보니까 찾은 거고 저희 딸을 보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제 대학 선배님이시기도 하던데 이분이 디베이트를 해서 자녀 둘을 다 하버드를 보낸 거예요. 하나는 하버드 수학과고 하나는 하버드 어딘데 아주 높은 레벨로 간 거예요. 미국 살고 있었거든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역으로 오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 대학이라는 걸 만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거 디테일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움됐다니 저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토론대학 부서 청소년 토론학교예요. 필요하면 제 데스크에 저희 학원에 연락하십시오. 제가 안내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다 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